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6월 초 수출액이 1년 전에 비해 5%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조업 일수가 하루 줄어든 영향인데 일평균 수출액은 10% 이상 늘어나 정부에선 9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가능성에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삼성 SDI와 총 약 15만 4천 톤 규모의 수산화 리튬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2033년까지 삼성 SDI 국내 사업장과 헝가리 사업장 등에 약 15만 4천 톤 규모의 수산화 리튬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R&D를 통해 우수성과를 낸 중소기업 50곳을 선정하는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도에 중소기업 R&D 제도 혁신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시작해 올해 두 번째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양자 자기센싱그룹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2차원 상온에서 스커미온을 생성하고 제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3차원 대비 소모 전력은 낮추고 양자 효과는 극대화해 상온 양자 컴퓨터, AI 반도체 개발의 핵심 기반 기술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초저온 환경에서만 구동하던 기존 양자 컴퓨터의 한계를 넘은 상온 양자 컴퓨터 개발의 문을 연 만큼 관련주 어떤 변동성 나타날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최희정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안에서도 상승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과 섹터는 있기 마련이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 포착하시고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02-3153-2611 혹은 2612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번 주 물가지표와 FOMC를 앞둔 경계감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 액면 분할을 첫날 맞은 가운데 0.7% 오름세 보여줬고요. 기술주 전반적으로 호조세 나타났습니다. 또 S&P 500 지수와 나스닥 역대 최고치를 다시 경신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는데요. 자세한 시장 분위기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오름세 나타나는 가운데 어제 애플의 WWDC 공개 이후 애플이 1.9%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국내 애플 관련주도 크게 빠지는 모습인데요. LG 이노텍이나 BH 역시나 탄력을 잃고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 기대에는 못 미쳤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애플이 이제 AI 쪽에 있어서는 후발주자 좀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애플이 일단은 혁신이 없어졌던 것들이 가장 큰 타격이다 좀 생각됩니다. 전기차도 열심히 만든다, 제조한다 해서 뭐 철수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또 AI 쪽에서도 마찬가지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애플이 자체 AI 어떤 기능을 탑재를 한다는 그 애플 인텔리전스 공개를 좀 했지만은 삼성이 이미 선점을 좀 했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고요. 삼성 빅스비하고 현재 애플의 시리인데 시리에 대한 탑재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불구하고 삼성이 앞서가는 어떤 부분들도 있고요. 또 혁신 자체가 그렇게 큰 모멘텀은 자리를 잡지 않고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AI 산업의 가장 큰 화두, 큰 틀은 데이터 센터. 여기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좀 하고 여기에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온 디바이스 쪽이죠. 그래서 스마트폰에 이제 탑재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는데
애플이 이거에 대한 어떤 혁신들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하락을 좀 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엔비디아 부분들이 이제 액면 분할을 좀 했고요. 그렇지만은 상승세는 조금 계속해서 이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에 이제 반도체 특히 이제 장비 업체죠. 장비 업체 종목군들이 이제 크게 램 리서치나 이제 KLA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했고요. 또 메모리 업체도 마찬가지죠. 이제 반도체 쪽의 이제 대세로는 약간 굳건한 어떤 분위기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또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재 13일 FOMC 회의 결과 이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6월에 FOMC는 아무래도 금리 이제 동결도 되고요. 다만 이제 7월이 되느냐, 9월이 이제 금리 인하가 되느냐, 요거에 대한 어떤 그 내부적인 의견들, 점도표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어떤 시금석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이것도 FOMC 회의 결과하고도 일치가 되죠. 미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금리를 인하를 좀 해야 되는데 여전히 잡히지 않는 마지막 부분이 인플레이션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이런 부분들이 예상대로 둔화 조짐이 나왔다 하면은 7월 정도 되고요. 만약에 이게 좀 안 좋게 나왔다 하면은 약간 9월 정도로 이제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바라보시면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분수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연착륙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반도체주를 중심으로는 사실은 무풍지대죠.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상승을 좀 해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차트,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차트를 보면은 외국인의 이제 매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견조한 흐름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방금 이제 보시고 계신 부분들은 이제 거래소 이제 차트의 모습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이 박스권, 삼각 수렴형이죠. 삼각 수렴형을 이제 좀처럼 벗어나지는 못하는데 상방 슈팅이 이제 언제 되느냐죠. 이번에 6월 달에 되느냐, 아니면 6월 달도 이런 횡보 수렴에서 계속 박스권에 머물다가 머무는 흐름들이 나타나지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물론 FOMC 회의 결과하고도 거의 약간 연동이 되는 흐름들이지만은 저는 이번에 물론 다이렉트로는 아니지만은 견조한 흐름들이 상승이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어떤 7월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와준다면은 그 기대감 때문에 막상 7월에 금리 인하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기대감 때문에 6월달, 7월달 랠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올봉으로 한번 보면은 이번 달이 그 현재 6월 달이 첫 번째 양봉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6월, 7월 이제 강세 가능성은 무척 이제 많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물가지표와 FOMC 발표 결과를 기다리는 가운데 국내 증시 어떤 변동성 나타날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상승 섹터 분석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2차 전지 관련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하이드로 리튬과 리튬 포어스가 볼리비아 염호 개발 국제 모집 3단계 평가 결과 상위 그룹에 포함됐다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강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주 함께 들썩이는 모습 포착되고 있는데요. 리튬 관련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리튬 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평가된 국민이 상당히 많이 좀 있고요. 또
리튬에 대한 대체 어떤 에너지를 확보한다지만 아직 기술적 성숙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리튬 관련된 부분들은 상승의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될 거로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오늘 리튬 관련된 종목 외에 2차 전지 쪽의 종목군들이 이제 대거 많이 올라줬죠. 가장 커다란 요인들은 일단은 그 한국 시장이 현재 미중 어떤 패권 전쟁 가세를 해서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 또 유럽에서도 이게 합류를 좀 하는 분위기 되죠. 이런 어떤 시기에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어부지리로 활로를 모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풀 악셀을 약간 밟는 어떤 분위기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테슬라 판매량이 뭐 중국 한국 뭐 증가됐다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인 어떤 요인들은 깔려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의 요인들은 뭐냐면은 현재 트럼프하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대결의 입장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은 전기차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견제를 할 것이다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깔려져 있지만은 테슬라의 CEO하고 사실 트럼프하고는 굉장히 약간의 우호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깔려 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수혜주로서 테슬라가 될 것이다 하는 어떤 우호적인 어떤 흐름들도 상당히 많이 깔려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낙폭 과대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테슬라에 대한 성장 스토리가 로봇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쪽으로도 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변모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이 되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어부지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목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집중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한 다른 이슈 때문에 특히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크게 올라줬는데 하이드로 리튬 포스라는 종목이 일단은 볼리비아 호재 때문에 많이 올라줬는데 하이드로 리튬과 리튬 포스 부분들은 현재 중국 그 군산 공장에 착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생산을 하지 않고 있죠. 근데 그렇지만은 왜 이런 오늘 두 종목이 크게 올랐던 가장 큰 요인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포스코에서 현재 리튬을 연구하는 현재 박사가 나와서 차린 회사가 리튬 포스하고 그다음에 하이드로 리튬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부분에 대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생산이 아직 공장이 완공이 되지 않아서도 굉장히 크게 어떤 상승을 좀 해줬기 때문에 두 가지 종목이 큰 낙폭화되기 때문에 이제 큰 리바운딩 반등이 진행이 될 확률도 많고 또 오늘 특징주로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종목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종목을 제가 이제 유심히 또 이제 바라보는 부분들은 2차 전지 또 양극재 기업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약간 후발주자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포스코 퓨처엠이 2030년이 되면은 양극재 생산 캐파 1위를 달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을 능가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물론 기술적인 어떤 또 고난도의 쪽에서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앞서지만은 영업력, 또 기술력, 또 수익 계열화 또는 이런 것 쪽에서 포스코 그룹이 워낙 앞서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생산 캐파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이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보다는 포스코 퓨처엠 부분들의 방점을 더 보여주고 싶고 그다음에 이 부분들은 수직계 2차 전지 양극재뿐만 아니라 음극재나 이쪽 다른 소재 쪽에 대한 수직 계열을 더 탄탄하게 완성을 좀 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이제 더 방점을 두는 어떤 흐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로 보게 되면은 오랜 동안 바닥을 다졌죠. 2중 바닥, 3중 바닥. 보통 이제 10월 달에 대부분 현재 지수가 작년 10월 달에 바닥을 쳤죠. 그렇지만은 2차 전지 쪽은 계속 2중 바닥, 3중 바닥, 또 4중 바닥, 다중 바닥을 형성을 좀 했기 때문에
반도체 랠리에서 굉장히 소외가 좀 됐던 그런 부분이지만은 오랜 동안 바닥을 다졌던 뭐 그런 부분.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면은 거의 한 8개월 동안 이렇게 충분하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나름대로는 현재 틈새 테마로서는 상승이 계속해서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포스코 퓨처엠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하이드로 리튬과 리튬 포어스, 볼리비아 호재 때문에 탄력 받아가는 가운데 리튬 관련주 동반 상승세 나타나고 있고요. 관련주로는 포스코 퓨처엠까지 살펴봤습니다. 관련주 흐름 잘 체크해 보시고 매매 전략 현명하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섹터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오늘도 강합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은 가운데 선블럭 제품 수요가 크게 늘고 있고 또 여기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죠. 이에 따라 화장품 관련주 장 초반부터 강했는데요. 화장품주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화장품주 부분들은 여름철 수혜했던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K 한류에 대한 가장 핫한 이슈가 화장품이고 그다음에 식품이나 이쪽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난 6년 전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제 크게 부상을 좀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화장품만 크게 이제 이슈가 좀 됐었고요. 다만 지금과 좀 달라졌던 부분들은 중국 한란러닝이 해제가 되더라도 중국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외국 기업의 무덤이라 할 정도로 그 애국 열풍 부분들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천안문 사태 이후로 깜짝 놀랐죠. 중국에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굉장히 이제 공산주의 사상을 굉장히 강력하게 젊은 세대에 집중을 좀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이 애국적인 열풍 마인드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한령이 중국의 정책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일본 쪽으로, 미국 쪽으로 굉장히 많이 전환이 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한령 해제가 되더라도 크게는 늘어나지 않을 확률도 많고 또 그동안에 또 중국 자체 브랜드 또 해외 자체 브랜드가 경쟁 구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대폰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는 거의 삼성폰을 거의 쓰지를 않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한류 드라마를 보고 한류 한국산 TV를 보고 어떤 한국산 현재 휴대폰 이렇게 만지는 뭐 그런 부분들이 거의 대세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할 필요가 있고 오늘은 다만 화장품들은 뭐 선크림 어떤 이슈 때문에 많이 올라주고 있고 또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선진 뷰티 사이언스나 애블 CNC 이런 어떤 그 로드 브랜드 부분의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아무래도 그 후광에 가려서 아직 크게 이제 시세를 나지 않았던 그런 부분 종목군들 LG 생활건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생활건강은 더후, 슘, 오희 이런 그 더 페이스샵 이런 어떤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화장품 산업의 이제 양대 산맥이 암모레 그룹과 이제 LG 생활건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LG 생활건강 뭐 차트를 보시면은 한번 쭉 빠진 다음에 좀 61선까지 걸쳐 앉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어떤 펀더멘탈도 그러고요. 여러 가지 이제 부분에서 지금 가격 조정이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는 오르지 않았습니다만은 특징적으로 차트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제 2단 상승이 좀 진행이 되고 1단 조정 그러면서 61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이 좀 서서히 좀 일어나리라.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의 이제 트렌드가 인디 브랜드, 중소형 브랜드를 중심으로 현재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뭐 종목군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올라주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중대형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현재 중장기 성장 모멘텀들이 좀 있기 때문에 LG 생활건강을 중대형 어떤 종목이지만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K뷰티 인기는 나날이 늘어가는 가운데 수출 증가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화장품 관련주 오늘도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LG 생활건강 살펴봤고요. 흐름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섹터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살펴볼 텐데요. 간밤 미국에서 엔비디아 0.7% 오른 가운데 기술주 전반적으로 호조세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AI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 HBM 경쟁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애플을 따돌렸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SK하이닉스 21만 1,000원까지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를 또다시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SK하이닉스 비롯해서 반도체 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반도체가 현재 어떻게 보면 대장 섹터, 계속 꾸준하게 2, 3일마다 한 번씩 언급이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 대 반 엔비디아, 그다음에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이런 화두만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한 속시원한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삼성하고 SK하이닉스 대결, HBM의 이제 대결에서 SK하이닉스가 좀 더 앞서가는 어떤 분위기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물론 이제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이제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압도를 좀 하기 때문에 시간 문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SK하이닉스가 HBM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계속 그 어떤 흐름을 좀 따라가는 어떤 흐름을 좀 주도하는 분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HBM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데이터 센터가 되죠. 그래서 AI 전체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 반도체에서 들어간 부분들이 일단은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PC가 되고, 세 번째는 스마트폰에 이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는데, AI 열풍이 지금은 반도체 쪽으로, 그 다음에 반도체 죄송합니다. 데이터 센터 쪽으로 집중이 되고, 데이터 센터를 주도하는 빅테크 기업 위주로만 이게 HBM, 다시 말해서 HBM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GPU, 엔비디아의 어떤 그 컴퓨터가,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빅테크 다음에 일반 기업, 그 다음에 국가 단위 HBM이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AI PC 남아있죠. AI PC도 계속이 되면서 여기에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물론 온디바이스 쪽은 HBM 들어가지 않지만은 굉장히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은 이제 GPU 쪽의 이제 대세, 빨리빨리 어떤 데이터를 좀 처리를 좀 해야 되는 GPU가 강세가 되지만은, GPU를 현재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새롭게 떠오른 부분들이 초고속 용량의 어떤 데이터 저장, 랜드 프레시, 이 부분들이 부상이 되고 있고, 지금은 HD에서 SSD로 넘어가는데, SSD 중에서도 현재 QLD 랜드라고 좀 합니다. 고부가 쿼드러플 레벨 셀이라는 약자에 또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GPU에서 현재 어떻게 보면은 메모리 쪽으로 다시 한번 서서히 넘어가는 구조가 되는데, 이 메모리 쪽에서도 SK하이닉스가 나름대로 어떤 강자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좀 있고, 이 최근에 인수했던 랜드 자회사 중에 솔리다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성장 스토리도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내년에 영업이익이 40조, 50조를 찍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40조, 50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박이 퍼를 이제 계산하게 되면은 400조 나와야 되죠. 적게 잡아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시가총액이 150조 정도 되죠. 그런 부분이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전체 어떤 캐파 부분들이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20만, 25만 또 30만 원 이렇게 제시하는 부분들 많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지금보다도 2배를 제시하는 데가 상당히 많죠. 3배까지 제시하는 데가 많은데 SK하이닉스는 지금 20만 원인데 여기서 2배가 아니라 50%만 제시를 해도 30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2배만 되면은 그렇게 되는데 내년에 이런 영업이익이 나온다면은 40조, 1년에 막 40조씩 되는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 어떤 그런 부분에 이제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일설에 의한 뭐 30만 원까지 간다. 이것은 꿈이 아닌 최소 보수적인 개념으로 뭐 접근하는 개념도 나와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오늘 VM이라는 종목, SDI라는 종목 많이 올랐지만은 SK하이닉스 부분이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면서 안정적으로 올라간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SK하이닉스 물론 좀 대형주라서 답답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겠지만은 또 중장기 투자자들은 또 선호하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되죠. SK하이닉스 부분들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현재 21만 원, 20만 원 저항권에서 크게 무너졌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약간 올라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주봉도 꾸준하게 약간 올라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지난번에 2021년 고점이 15만 원이 정도가 되죠. 여기서 이제 더블이 되면은 약 30만 원 정도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 이상도 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SK하이닉스가 꾸준하게 우상향이 되면서 전체 반도체 경기를 끌어당길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HBM 장비 업체 그다음에 메모리 쪽 SSD 관련된 랜드 쪽의 어떤 장비 또는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을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기대감 모아가는 가운데 SK하이닉스 주가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관련 종목들 움직임 잘 확인하시고 꼼꼼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대응 전략 세우기 어려우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서 이기는 공략법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들 살펴봤는데요. 관련 내용은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02-3153-2611 혹은 2612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리노공업입니다. 매수가는 25만 원이고요. 비중은 25% 담으셨다고 합니다. 반도체 후공정 업체죠.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서 현금 배당을 가장 많이 한 기업으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이거래일 연속 강한 흐름 보이다 오늘은 다소 아쉬운 모습입니다. 현재 25만 원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익권이시긴 합니다. 이럴 때 매도 타이밍 어떻게 잡아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예, 오늘 뭐 소폭 빠졌지만은 악재 때문에 빠진 건 아니고요. 현재 리노공업이 일단 뭐 시총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거운 부분들이 좀 있지만은 반도체, 장비, 소재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이 소켓 부분, 다시 말해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어떤 그 칩
이 부분들을 테스트하는 부분에서 소켓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소모를 좀 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대한 성장 스토리를 계속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리노공업이 현재 포고형, 러버형 이런 그 소켓 부분에서 포고형은 약간 핀 타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 외부 표면에 약간 기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러버형이 약간 대세로 약간 틈새 시장으로 계속 장악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포고형이 대세로 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리노공업이 앞으로 이제 성장성도 굉장히 높지만은 이런 그 단점 때문에 약세를 조금 약간 보여줄 수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캐파가 계속해서 이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리노공업이 했던 포고형 부분들은 계속해서 성장 스토리를 쓴다. 다만 오늘은 뭐 웬일인지 빠졌지만은 뭐 일시적인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또 시총도 4조 정도 굉장히 무겁죠. 근데 한미 반도체나 이쪽 뭐 장비주의 어떤 시총에 비해서는 리노공업이 그렇게 이렇게 지나치게 굉장히 높은 시총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매수가가 25만 원인데 25만 8천 원 향해서 약간 움직여주고 있는데 뭐 이 정도면은 특별하게 이제 부담이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이 저항권이 23만 5천 원. 거의 한 24만 원이 지지선 역할을 과거에는 저항선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지지선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고점이 3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대부분 이 반도체 종목군들이 최근에 올라온 종목군들이 막 2달씩, 3달씩 이렇게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받은 종목군들이 약간 움직여주는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좀 더 됐죠. 한 달 반을 향해서 갔기 때문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조금 덜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늘 뭐 빠진 거는 뭐 특별한 의미는 두지 마시길 바라고요. 현재 살짝 더 빠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60일선과 이제 120일선 그 사이 뭐 중간에도 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간에 약간 거쳐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고 마디 매매를 좀 하신다면은 한 번은 30만 원 정도 되는 시점 여기서 이 쌍봉 갔다가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저는 신고가를 보이는 시기가 좀 있을 거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차트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월봉상으로 보시면은 2021년 이 고점을 넘어가는 어떤 흐름들이고 중장기적으로 완만하게 약간 움직여주는 경향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종목으로서 손색이 없다. 다만 이제 시총이 무겁다는 거 이제 인식하시길 바라고요. 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에 리노공업이 좀 있죠. 그만큼 현재 상징적인 베스트 10 종목의 안에 리노공업이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10 종목 안에 대부분 2차 전지만 들어가고 뭐 바이오만 이렇게 코스닥 상위 10개 기업에 들어갔는데 리노공업이 그 안에 좀 들어갔다는 것은 반도체가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시그널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장주 역할로서 꾸준하게 약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리노공업 살펴봤습니다. 일시적으로 약세 흐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30만 원 부근에서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천당 제약입니다. 매수가는 13만 2천 원이고요. 비중은 40% 담으셨다고 합니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집중 매수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어제 하락분을 오늘 만회하는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12만 1,000원대에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삼천당 제약 앞으로 매도 타이밍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삼천당 제약도 약간 꾸준하게 제약 바이오의 어떤 시장의 강자 역할을 좀 해주기 때문에 꾸준하게 약간 올라가는 흐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올봉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이 좀 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 92,000원을 완벽하게 좀 장기적으로는 돌파를 좀 했고요. 또 최근엔 일봉의 흐름들을 보면은 한번 크게 슈팅이 됐다가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보이다가 다시 한번 서서히 우상향이 좀 되고 있습니다. 또 시총이 이제 2조 8천억 정도 좀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요새 같은 경우는 시총이 약간 무거운 부분들이 약간 탄력을 가지고 약간 움직여주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라면은 현재 이 저점에서 보면 6만 원, 고점이 15만 원. 그러니까 거의 더블을 가까이 갔다가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죠. 더블이 되는 시점이 이제 12만 원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면은 현재 한번 상승했다, 조정을 보였다가 100% 가격선이죠. 이게 이제 저항인데 지금은 최근에는 현재 돌파한 자, 지금 이제 지지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더블 향해서 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꼭 간다는 것은 아니죠. 23을 향해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체적인 어떤 그 밸류에이션 어떤 그런 흐름 때문에 전체적으로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이 좀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매수가는 13만 2천 원. 현재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물려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계속해서 좀 가져가시는 좀 전략들 필요해 보이고요. 마디 매매는 10만 원이 지금 이 저점에 좀 해당이 되죠. 근데 그래서 15만 원 또는 16만 원이 되면은 최근 저점에서 보면은 50% 정도의 상승의 흐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디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점에서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갈 수가 있고 또 쌍봉에서 끝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15만 원 정도에서 매도 시점 한번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3천당 제야까지 살펴봤습니다. 꾸준한 우상향 가능성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15만 원대 부근에서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매수가는 21만 원이고요.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현재 16만 3천 원대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하루 만에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새 로봇주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로봇주 상당히 좋게 봅니다. 제 전기차가 초창기 버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의 외향적인 모습을 보면은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기술적으로 약간 더딘 모습들. 휴보 보면은 아장아장 걷는 모습인데 외국계 현재 아틀라스나 이런 거 보면 덤블링도 하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이거 약간은 좀 게임이 안 되는 분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우리나라의 독보적 기업이다 좀 생각됩니다. 다만 이족 보행이나 이런 데에서는 외국계 기업에서 좀 많이 약간 뒤져지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보시면은 뭐 덤블링까지 하는 부분들. 근데 우리나라의 휴보 이 부분들은 서서히 이렇게 걷는 모습에 해당이 되는데, 근데 이제 사적 보행에 있어서는 기술력은 좀 상당히 좀 뛰어난 부분들도 외국계에 비해서 거의 이제 견조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 보행을 다양한 사람 용도로 쓰이는 부분들도 있고요. 현대로통과 같이 로봇견, 전투견까지도 좀 하고 있죠. 근데 실제 뭐 중국에서는 뭐 사족 보행 로봇을 거의 전투적인 뭐 수십만 대를 생산해서 실전 투입을 한다. 또는 대만과의 전쟁에서 전투병으로 어떤 뭐 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전쟁을 로봇 전쟁으로 될 수 있고 물론 이 전투 쪽으로 또는 방산 쪽으로는 이렇게도 되고 또 현실적으로는 산업용 로봇, 가정용 로봇 이쪽에 또 포커스를 맞추는 것들이 상용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장의 화두는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학만으로서 유일하게 있는 것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그 성장 스토리, 밸류에이션
이런 부분들이 특화돼 있고 또 삼성에서 삼성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어떤 분위기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그 탄력성이 매우 현재 더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중장기적으로 약간 접근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차트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부분들이 지금 시세를 냈던 것이 2023년도 3만 원짜리가 뭐 무려 얼마까지 갔죠? 38에 24, 8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좁게 올라간 종목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부분들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용화됐을 때는 유일하게 국내에 있는 어떤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밖에 없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시 한번 가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오랜 동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고점에서 보면은 거의 한 10개월 정도 받았죠. 충분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좀 있어 왔다. 그리고 최근 오늘 로봇 종목이 조금 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조금 떠주고 있는데 서서히 좀 탄력을 받을 확률이 많다. 그래서 올해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상용화의 원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다만 현재 이 저점이 16만 원대 부분들이 최근에 좀 있고요. 고점이 20만 원대 있는데 가격이 21만 원인데 최근 최고의 고점이 24만 원. 24만 원까지는 한 번은 좀 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마디매매 좀 전략들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보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24만 원에 한번 마디매매 전략들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4만 원 부근까지는 반등 가능성 있는 만큼 24만 원 근처에서 마디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정오의 템베거에서 종목 상담 계속해서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은 이어지는 방송에서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공략주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후장에서 공략해보면 좋을 종목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그동안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 정말 강한 수익 만들어놨는데요. 리뷰를 빼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정말 강한 종목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4월에 짚어주셨던 대주전자재료 정말 강한 탄력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28% 넘게 불을 뿜어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틈새 어떤 테마 쪽으로 실리콘 응급제 쪽에서 섹터별로 깨알같이 접근하면서 대장주라 역할을 좀 했던 그런 건데 오늘 대시세를 약간 분출을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 현재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전체 시장의 어떤 흐름이 다시 한번 전기차가 그 시장이 또 성숙이 될수록 길속 진보가 일어나는데 그중에서 실리콘 응급제 이게 이제 상용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는데 실리콘 현재 대주전자재료가 약간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시를 좀 했던 그런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그 차트적으로 이제 봤을 때 그때 제시했던 4월달, 5월달 아무도 눈여겨 보지 않았을 때 2차 전지 쪽에 굉장히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많이 빠진 종목군도 있지만은 바닥을 다지고 올라온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포진에 돼 있었죠. 그 중에서 이제 대주전자재료를 이때 85,000원 언급을 좀 했고요. 지금은 거의 더블
그러니까 최초로 현재 100% 수익 나오는 1호 종목이 약간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 100% 가까이 좀 진행이 됐고요. 또 상한가 근처까지 갔습니다. 물론 내일이나 모레 또 상당 부분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겠지만은 이격 또 수렴이 된 뒤에는 다시 한번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꾸준하게 약간 올라갈 가능성이 무게를 좀 두실 필요가 있다. 지금은 보유자 영역이죠. 그래서 충분하게 20만 원까지는 이제 터치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제2의 대주전자 재료를 우리가 잡을 필요가 있다. 이것은 현재 실리콘 응급제 외에 도전제 쪽에서도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잘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대주전자 재료까지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 정말 강한 수익 만들어내고 있는 만큼 오늘의 공략주도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후장에서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오전장 시황에서 잠시 한번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HBM에 이어서 현재 메모리 쪽에서도 데이터 센터의 폭증 때문에 수혜주가 서서히 이동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쪽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파두란 종목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파두란 종목에 대해서 파두라는 것은 어떤 회사냐? 파두라는 걸 쳐보면은 뭐 이 굉장히 이 매출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또는 이렇게 하면서 투자자를 속였다 하면서 난리가 아니고 막 소송을 하겠다 막 이렇게 아주 시끄러운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왜 시끄러운 종목을 골랐느냐? 약간은 시장을 앞서갔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파두라가 SSD 다시 말해서 SSD의 컨트롤 칩을 현재 IP를 개발했고 모듈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장이 점점 커질 수 있다. 지금은 HDD 그다음에 SSD로 옮겨가는 과정에 좀 해당이 됐죠. 근데 데이터 센터는 그렇게 비싼 것을 쓸 리는 없는 거죠. 그렇죠. 싼 것을 쓸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현재 HBM이 대세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메모리 SSD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요거에 대한 어떤 그 특화된 종목이 파두라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컨트롤 칩 랜드 플래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칩 여기에 대한 설계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시장의 또 성숙이 계속해서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 이제 IP 기업은 대체적으로 로열티 수입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지금은 뭐 대부분 뭐 파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IP 기업이 좀 가격적인 침체를 보이지만 결국은 로열티 수입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이 순환매로 좀 될 걸로 좀 생각이 되고 파두도 이와 마찬가지로 파두는 뭐 이중 안전 악재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근데 뭐 크게 많이 빠진 것도 아닙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 이 47,000원 정도 좀 진행이 되죠. 그때 이때가 안 좋은 부분들이 일어났죠. 멀쩡한 기업이 하한가 간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일어났고 또 대바닥을 이제 14,000원 정도 찾았습니다. 47,000원, 48,000원 더블 잡으면 한 24,000원이죠. 24,000원에서 다시 한번 반토막이 되면 12,000원인데 여기까지는 내려가지 않고 14,000원에서 바닥을 다지고 오랜 동안 행보를 하다가 현재 머리를 서서히 들어주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관점에서 현재 지금은 오늘 속임선봉인데 한번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HBM에서 현재 랜드 플래시 쪽으로 서서히 SSD 쪽으로 서서히 시장의 어떤 에너지가 옮겨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공략주로는 파두 짚어주셨습니다. 차세대 SSD 기술 개발에 나선 만큼 흐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후장 공략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마감 전략, 오후장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자, 오늘 대거 올라졌던 2차 전지
오전만 오른 것이 아니라 오후장 아직 오르지 않는 종목군 섹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하고 반도체 아직 숨고르기 단계인데 여전히 공략 대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여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좀 시장에 좀 대응하시는 게 좀 중요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순환매 전략 충분히 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관련주 긍정적인 흐름 예상되는 만큼 관련주 움직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상승 섹터로는 리튬, 화장품, 반도체 분석해봤고요. 오늘장 공략주는 파도 짚어주셨습니다. 오후장에는 2차 전지와 반도체 순환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그리고 방송국을 사칭한 피해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